슈왑이 첫 번째 종목인데요. 간밤에 한 5%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찰스 슈왑은 뭐 투자은행이고 뭐 우리나라의 그냥 증권사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연간 5억 달러 규모의 비용 절감을 위해서 우리 인력 구조조정에 나설 거고, 그리고 일부 사무실도 폐쇄할 거야 라고 이제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구조조정에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약 4억에서 5억 달러 정도 뭐 퇴직금이나 이런 걸로 발생을 하겠지만, 하지만 이번 구조조정과 사무실 폐쇄가 잘 마무리되면 앞으로 연간 5억 달러씩 우리는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거야 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근데 원래 이렇게 비용 절감 얘기가 나오면 이게 호재로도 받아들여지기는 하는데, 뭔가 좀 찰스 슈왑에 대해서는 이런 앞서서 이제 신용등급 중소은행들 강등도 있고 하니까 좀 우려가 있는 것 같아요. 자금 유출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그럼에도 구조조정 소식이 전해졌음에도 주가는 하락은 했고, 여기에 플러스 찰스 슈왑이 채권을 발행하겠다 라고 또 소식을 한 게 아마 이 부분에서 시장에서는 좀 부담을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이 좀 필요하니까 우리 채권 발행을 통해서 자금 조달할 거야. 규모는 한 24억 5천만 달러이고 선순위 무담보 채권으로 이제 발행을 할 거야 라고 했는데, 이게 아마 무담보 채권이면 금리가 좀 높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세부 내용은 아직 밝히지는 않았습니다만, 이런 부분들 요 소식이 나오면서 주가가 많이 밀렸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는 로스 컴퍼니입니다. 요 기업은 한 4% 정도 주가가 올랐는데, 주택 인테리어와 리모델링 용품을 판매하는 기업입니다. 홈디포에 이어서 점유율 2위 기업인데요. 실적 공개를 했습니다. 매출 250억 달러로 전년 대비 9% 감소는 했는데요. 예상치에 부합을 했습니다. 동일 점포 매출 성장률도 마이너스 1.6으로 예상 마이너스 2.6이었으니까 요건 예상 상회를 했습니다. 주당 순이익은 4.56달러. 전년 대비로는 한 2.6% 감소는 했습니다만 시장의 예상치 4.47달러를 웃돌았습니다. 지금 주택 경기 어려움 있고 거래 절벽이에요. 근데 이런 인테리어나 리모델링은 내가 이 집에 그냥 살면서 하는 건 쉽지 않아요. 가구 다 드러내고 이래야 되니까 대부분 이사를 하면서 사실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우려를 많이 했는데 우려보다 정말 얘네 선방했다. 전년 대비 비록 감소는 했지만 니네 이 정도면 잘했다 라는 평가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사 측에서는 일단 봄에는 그래도 인테리어들을 좀 많이 하고 리모델링을 해서 이 계절적 성수기 요인도 좀 있었고, 특히나 온라인 쪽에 판매가 좀 많이 성장을 했다. 그래서 지금 목재 가격의 하락, 목재 디플레라든가 DIY라고 해서 이게 뭐 do it yourself 해가지고 스스로 사가지고 스스로 인테리어하고 뭐 리모델링하고 하는 그쪽 부문인데, 이 부분이 좀 부진했었던가 봐요. 근데 이 부진을 이제 온라인 판매라던가 계절적 이런 수요 요인 뭐 이런 부분들이 그래도 상쇄를 하면서 우리가 그래도 실적 선방했습니다라고 밝히면서 주가가 올랐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세 번째는 메이시스인데 좀 충격적이에요. 오늘 52주 신저가 기록했는데 메이시스는 백화점 운영 기업입니다. 되게 전통 깊은 백화점이고 우리가 사실 요 티커를 통해서 이 기업이 얼마나 오래된 기업인지 알 수가 있거든요. 얘는 티커가 하나예요. M. 포드가 F. 그렇잖아요. 이게 오래된 기업일수록 알파벳 하나로 자기들을 표현했고, 요즘 나오는 기업일수록 요 티커의 알파벳 수가 늘어나는 뭐 이런 구조인데, 그만큼 전통 있는 백화점이었는데 지금 14% 급락했습니다. 우리 이런 기업은 성장주가 아니기 때문에 주가 등락폭이 크지 않은데 많이 하락을 한 거예요. 얘들 실적 공개를 했는데 뭐 실적 때문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매출은 일단 전년 대비 8% 감소를 하면서 51억 3천만 달러 기록을 했는데요. 예상보다는 잘했습니다. 근데 일단 전년 대비 8% 감소한 이유가 오프라인 매장 판매도 8%가 줄고 디지털 매출도 10%가 줄고, 그러니까 뭐 온 오프라인 다 매출 뭐 시덥지 않았다라는 거죠. 조정 EPS가 이게 사실은 문제예요. 물론 예상치를 웃돌기는 했습니다만 전년 대비 거의 74% 감소를 했습니다. 총 마진도 38.9%에서 38.1%로 마진도 줄었습니다. 더 문제는 이제 연간 매출 가이던스와 조정 EPS는 당초에 애들이 제시했던 가이던스를 유지를 하기는 했어요. 근데 회사 측에서 뭐라고 했냐면 거시경제적 압박이 지속되고 있고
이게 언제 끝날지를 몰라서 그거에 대한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 그래서 우리가 소비자에 대한 그런 전망을 매우 신중하게 하고 있다. 조심스럽게 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 좀 불안해라고 언급한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는 더 심리를 불안하게 만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자신감이 없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주가 급락으로 이어졌다. 근데 다만 조금 억울한 면은 없잖아 있어요. 실적이 뭐 그닥 그렇게 막 이렇게 급락할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근데 앞으로에 대한 그런 우려들이 더 많이 부각이 된 것 같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같은 맥락입니다. 딕스 스포팅 굿즈 얘도 24% 급락을 했는데 얘는 스포츠 용품 소매점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아디다스, 뭐 나이키, 뭐 이런 것들 모아놓고서는 판매하는 그런 스포츠 용품 소매점인데 얘들도 이제 실적을 공개를 했는데요. 일단 매출액은 오히려 늘었어요. 3.6% 증가를 했는데 시장 예상에 조금 부족했습니다. 더 문제는 이제 EPS인데요. 전년 대비 13% 감소하면서 2.82달러 기록을 했는데 시장에서는 3.8달러 예상을 했으니까 어닝 쇼크 나왔습니다. 얘들이 시장 전망치를 밑돈 게 지금 3년 만에 처음이래요. 뭐 이게 이제 좀 충격인 거죠. 거기에다가 얘들이 연간 EPS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을 했는데 얘들이 실적 발표 후에 가이던스를 낮추고 이렇게 불안한 이야기를 했던 게 뭐 거의 십수년 만에 처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뭔가 상황이 좀 어려운 국면이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시장의 충격이 매우 컸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딕스가 이야기하는 게 그 조직적 절도가 되게 심각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미국의 소매업체들은 이 범죄로 인한 피해가 생각보다 너무 크다. 그래서 우리가 뭐 다양한 뭐 이런 보안 시설들 설치하고 뭐 이래도 충격이 너무 크고 실적 부진의 꽤 큰 부분을 이 절도가 차지한다라고 언급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되게 심각하구나라는 게 보여지고 여기에 플러스 재고 정리하기 위해서 할인 판매를 많이 하면서 수익성도 많이 좀 악화됐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이랬던 적이 없는데 뭐 이렇게 나오니까 시장에서는 좀 우려가 컸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